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중남미 칠레에서 오는 25일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시위대와 경찰들이 뒤엉킨 가운데 경찰에게 쫓기던 한 소년이 다리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지난 2일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마포초강 다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소년은 머리와 손목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이 소년을 밀어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과 인권 탄압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경찰 측은 떨어지려는 소년을 붙잡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재 해당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칠레 반정부 시위가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시위대는 사회 양극화 심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증폭된 생활고에 분노하면서 개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Estamos trabajando en esta pandemia muchas horas. Recién ahora se están dando las vacaciones. Estamos de marzo colapsados. Muchas compañeras están con mucha licencia psicológica. Todo el estrés que significa salir de tu casa. Y aquí el gobierno no nos reconoce. Lo reprime. Nosotros queremos pertenecer al Código Sanitario. Esa es nuestra lucha. 개헌 국민투표를 이끌어낸 것은 1년 전에 있었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였습니다. 시위 도중 30명 넘게 숨지는 등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시위대는 피노체트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제정된 헌법이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시위에 결국 칠레 정부는 개헌 국민투표를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오는 25일로 예정된 개헌 국민투표는 칠레 국민들의 저항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헌 국민투표를 이끌어낸 1년 전 반정부 시위도 그렇고요. 이번 시위에서도 역시 경찰의 과잉 진압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칠레 경찰의 인권 탄압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죠. 예, 칠레는 민주주의의 질이 높은 국가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는요, 매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작년에 20위에 올라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네. 예, 또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칠레 전 대통령 미첼 바첼렛이기도 한데요. 그런데도 작년 10월 반정부 시위 때 그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산탄이나 최루탄을 쏴서 그것에 맞아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집권 중인 피니라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요. 독재자 피노체트가 만든 정당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2010년 첫 번째 임기 중에는 경찰 모욕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찰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고요. 작년 시위에도 시위가 시작하자마자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이런 인권 후퇴를 불러왔다고 봅니다. 네, 현행 헌법인 이른바 피노체트 헌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길래 칠레 국민들의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처럼 거셀까요? 예, 칠레 헌법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사회 보장에 대한 국가의 노력 의무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예로 들어보면은요, 그러니까 민간 보험회사에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보장 범위는 작습니다. 교육과 보건 의료도 민간 비중이 너무 높고요.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너무 심한 이 사회에서 국민들이 감당하기에는 교육비나 의료 보험료가 너무 높아서 중산층도 이렇게 저축을 하면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989년 민주화 이후부터 이런 개혁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입법으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고 그것을 정치권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는 25일 칠레 개헌 국민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칠레에 변화의 바람이 불까요? 예, 이번 국민투표의 질문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새 헌법 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인데요. 현재 헌법 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이 80%가 넘기 때문에 헌법은 제정될 것입니다. 이제 관건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새 헌법안을 작성할 기구 구성을 묻는 질문이고 첫 번째 안은 현 국회의원 50%, 국민대표 50%로 구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안은 재헌의원 전원을 국민대표로 뽑는 것입니다. 현재 100% 국민대표로 재헌
개헌의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우세하기 때문에 주권자가 헌법을 제정하는 데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겠고요. 또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여성이나 원주민 등의 인권, 또 개헌 요구의 핵심인 기본권 보장,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칠레 사회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학부 교수였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칠레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발생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으로 추가 시위가 예고된다고 전했습니다. 칠레의 역사에 매우 큰 또 하나의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이는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칠레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